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명닷컴 장희성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영국대학 진학연구소와 함께 영국대학 입시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하는 좀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면서 동시에 목표하시는 영국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은 특목고를 다니시는 분이고 USA 커리큘럼 하니까 그 AP, SAT 하시는 분 같네요.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목표 대학은 옥스퍼드 아니면 캠브리지 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AT, AP를 가지고 있고 옥스브리지 임하입니다.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할까요? 토플도 100점이라고 하네. 토플 100점에 SAT가 1560점, AP는 올해 시험까지 9개 예정. 아유, 좀 그렇다. 9개 예정이고 5점 6개, 4점 3개 정도 됩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 진짜? 맞습니다. 나는 제 성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는 좀 이번에는 김동수 시장님부터. 저 여담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러면 네. 저 옛날에 그 예전에가 아니라 뭐 저가 상담하신 조금만 마이크를 조금 멀리. 상담했던 고객은 아니었고 그 김동수 시장님 이게 좀 멀리. 네. 들은 발성이 달라서. 다른 김동수 학생인데 지난주 좀 성남외고나 경주외고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옥스브리지를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AP를 12과목씩 한다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내가 한다. 처음에 그거 듣고 와 이건 정말 천재일까 아니면 우매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재 우매. 저는 우매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러기가 필요 없는데. 예, 그리고 자기 학업적 역량을 키울 때 지표일 뿐인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다른 것들도 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A레벨로 영국대학 갈 때 A레벨을 3과목 하는 게 좋으냐 4과목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 세 과목하고 네 과목은 별 차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진짜 많이 여쭤보세요. 9개하고 그래서 5개는 차이가 많아요. 아무튼 6개 죄송합니다. 이상, 오케이. 네. A레벨을 3과목 하느냐 4과목 하는 게 좋겠느냐, 결론은 점수 높은 게 좋습니다. 그쵸. 네, 뭐라든. 그게 정답이고요. 뭐라든.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특목고를 다니고 있어요. 대충 어떤 학교인지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SAT, AP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국제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 것 같고요.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쪽으로 희망을 한다. 그리고 옥스브리지를 가고 싶다. 자, 토플이 100점. 네, 괜찮습니다. SAT 1560.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기준할 땐 모르겠지만 영국의 옥스브리지를 기준할 때 1560은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AP는 올해 시험까지 총 9개 예정이라고 하네요. 작년에 제가 만난 학생이 11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5점이 천재, 6개고 4점이 한 3개 정도 된대요. 아직 이제 시험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AP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점수가 확정적인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 성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라는 거죠. 있습니다. 네를 네. 크게 하시죠. 네.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옥스퍼드를 가느냐 케임브리지를 가느냐의 어떤 문제입니다. 학교를 지원해야 할까요? 네. 이게 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흔히 얘기하는 옥스브리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다 우수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AP가 12개가 아니라 14개인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럼 14개인 학생은 합격했느냐 떨어졌습니다. 네, 12개인 학생은 합격했느냐 떨어졌어요. 물론 12개를 가지고 합격한 학생도 있는데 그럼 6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네, 6개 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과학고 나온 학생, SH 학생이었는데 AP가 6개 정도밖에 없었고요. 모 외고 출신의 학생은 AP가 5개 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냐 케임브리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네. 실제로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라고 하더라도 두 전공은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쪽으로는 케임브리지도 있고 옥스퍼드도 있습니다. 전공 이름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내추럴 사이언스하고 옥스퍼드에서는 이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게 바이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이 3개 전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케임브리지로 가면 케임브리지는 저런 전공 자체가 없고 모든 이과생들은 내추럴 사이언스라는 전공으로 뽑고 많이 뽑아요. 케임브리지가 한 600명 정도 뽑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신입생 600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1학년을 그거 마치고 이야기해 나서 주셔야죠. 네.
과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통합과야. 통합입니다. 내추럴 통합. 사이언스에 들어가시면 1학년 때는 통합으로 음. 물리, 화학, 생물을 다 배우고요. 2학년, 3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는 달라지죠. 거예요. 4년 아예- 과정이라는 거. 네. 네, 4년 과정도 있고 3년 과정을 끝내는 학생들도 대부분이. 있고 어. 그러면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를 하든지 피지컬 사이언스로 가든지 음. 어떤 학생 내가 해보니까 우리 얼스 사이언스, 지구과학이라고 하죠. 음. 그걸로 선택하는 학생들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전공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어드미션 통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옥스퍼드는 사이언스 파트,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파트가 규모가 작습니다. 디파트먼트가 패컬티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라든지 혹은 바이오메디컬 40명밖에 안 뽑습니다. 옥스퍼드는.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랑 바이오 케미스트리는 각각 100명 정도씩 뽑아요. 근데 아까 케임브리지 몇 명 뽑는다고요? 어찌됐든 다 섞여 있긴 하지만 600명 정도로 선발합니다. 매년. 원래 작년 같은 게 560명 선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하겠느냐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옥스퍼드에 유일하게 거의 모든 전공들 거의 98%, 95% 정도 되겠네요. 어드미션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 바이올로지랑 바이오 케미스트리는 어드미션 시험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반대로 케임브리지 내추럴 사이언스는 NSAA라는 어드미션 시험이 있습니다. 11월 초에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점수에는 자신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 케임브리지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난 참 점수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난 인터뷰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왜 그러냐면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션 시험이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과만 없어요. 그과만. 아까 바이올로지라든지 바이오 케미스트리만 없고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는 있어요.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는 40명 뽑고 비메시란 아까 그렇죠. 의대 가는 학생들이 보는 비메 시험이었는데 한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비메 시험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에세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빼고요. 그러면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랑 바이오 케미스트리는 시험이 없다. 적게 뽑지만 시험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인터뷰까지 가는 인터뷰를 못 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어드미션 시험 치고 인터뷰까지 초대받아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는. 그런데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드미션 시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50% 이상은 인터뷰로 가요. 성적만 좀 좋으면.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케임브리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인터뷰가 자신 있는 학생들은 옥스퍼드를 좀 지원해도 되고요. 제가 왜 아까 점수가 더 높은 학생들, 점수가 더 유리한 학생들은 케임브리지를 지원하냐면 입학 요건도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옥스퍼드가 더 좋아요, 케임브리지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은 학교인데 어디가 더 높아요? 케임브리지가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A레벨이나 IB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들어간 학생들의 성적은 거의 다 비슷해요. 동일합니다. 비슷해. 이제 입학 엔트리를 보면 케임브리지가 A레벨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올로지라든지 바이오케미스트리는 A레벨이 세 과목을 기준하잖아요. 성적이 A-, AA입니다. 그리고 IB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IB는 39포인트 이상 그리고 하이어 레벨에서 776점을 요구해요. 아니면 766도 가능합니다. 근데 동일한 전공인 내추럴 사이언스 케임브리지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A스타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A스타, A스타, A를 요구하고 IB도 40에서 42포인트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B를 보면 A레벨을 보면 한 등급이 더 높죠. IB로 보면 한 2, 3포인트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학생은 지금 AP랑 SAT를 가지고 있죠. 옥스퍼드를 아까 동일한 전공들 바이오케미스트랑 바이올로지로 간다라고 하면 AP를 4개를 요구합니다. 4개의 5점을 요구하는 게 옥스퍼드. 그럼 케임브리지를 간다. 나와 있습니다. 미니멈 5개 AP에 무조건 5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올해 5월까지 이제 총 9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5점이 6개니까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둘 다 가능합니다. 어드미션 시험만 잘 보신다라고 하면 케임브리지 무조건 가요. 인터뷰까지는. 옥스퍼드도 저 점수면 무조건 인터뷰는 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5점이 6개인데
케임브리지는 5개 이상을 요구했으니까 케임브리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 점수가 그렇게 매력 있는 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옥스포드에 비하면.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자,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둘 다 인터뷰는 무조건 갑니다. 자, 개인적으로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옥스포드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왜? 입장은. 성적 좋아요. 때문에. 좋아. 왜? 지금 좋아. 이렇게 둘이 갈라지는 거 좋아. 그러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론. 그 물어볼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캠브리지를 쓰려고 하면 AP 성적이 이 5점짜리가 6개가 아니라 더 많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네. 옥스포드가 더 유리해요? 자, 어드미션 시험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드미션 시험을 준비해 본 사람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어드미션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축복입니다. 무조건 인터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은 케임브리지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일단 NSAA, 그러니까 뭐 네. 내추럴 사이언스 어드미션 어세스먼트 시험 자체가 이게 기본 구성이 수학, 생물, 화학, 물리 교과목 시험이에요, 교과목.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계별로 조금 있긴 있지만 그러면 저 점수로 추론을 해보면 저기 6개 과목이 5점이라고 했을 때 저 교과목이 전부 다 생물, 화학, 물리, 뭐 컬큘러스 A, B 뭐 이렇게 됐을 거라는 제 생각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저기 물리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렇다고 네. 하면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학생은 분명히 그 NSA 시험도 잘 보지 않을까. 잘 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것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나름대로 국제 학생들이 캠브리지를 가는 물론 통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실제적으로는 캠브리지가 더 많아요. 네, 명수로 보면 우리 서울대. 뭐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도 더 많이 들어가 네. 평균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캠브리지가 어쩌면 유리하지 않을까. 요거 되게 재밌네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했던 뭐 인투 뉴트론 프로그램 저 학교를 N 뉴튼 사람 뉴튼 우리 뉴튼. 학생 해가지고 저기 갔잖아요. 거기에서 캠브리지 학교 갔네. 오랫동안 내추럴 이렇게 사이언스로. 오랫동안 그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네요. 한 번도 없어요. 신기. 나는 그걸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럴까요? 국제 학교들 뉴튼 A 레벨이 캠브리지랑 가까워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MPW나 AB 칼리지나 뭐 저기 조버럭스나 이런데 좀 잘 나가는 A 레벨 학교들도 의외로 옥스퍼드로 지나간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걸 처음 봤을 때 통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옥스퍼드는 영국 애들한테 좀 호의적인가? 조금 이렇게 우리는 이런 데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 이거는 이제 개인 피셜이고. 내 피셜. 네. 근데 이제 통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건 안 물어봤지만. 실제로 보면 어. 지금 이제 지사장님 토마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맞아요. 왜 그러냐면 N 아까 A 레벨 말씀하셨던 UE에 있는 뉴턴 A 레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의대랑 사이언스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생들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캠브리지, 인문사회과학은 옥스퍼드. 그런 그러면 이미지가 한국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가는 학생들이 문과가 별로 없고 이과가 70%입니다. 의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캠브리지는 그리고 24명, 25명 정도 뽑습니다. 매년 외국인 학생을. 옥스퍼드는 5명을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로 가는 학생들은 옥스퍼드를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케임브리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개 학교에 실제 입학한 한국 학생들의 수를 보면 거의 매 비슷합니다. 케임브리지가 몇 명 정도 많아요. 한 뭐 서너 명 정도. 몇 명이 엄청 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한 두 서너 명밖에 안 분이 되기 싸우는 때문에.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기분이 좋고요.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더 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 채팅으로 질문 들어온 게 제가 쓱 보니까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꼭 지금 답변을 드리고 싶으니까 물어봐요. 여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네. 결론을 내자면 그냥 요거는 제가 정리할게요. 네. 저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상담을 저를 받아봐야 돼. 미워하세요.
둘 중에 가고 싶은 학교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면 근데 장 대표님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다리세요. 제가 그래서 매조질 할 화낼 거니까. 화낼 뻔했어. 매조질 할 네.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가 더 지원? 왜냐면 옥스브리지 둘 중에 하나밖에 지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꼭 알려줘야 결정을 해야 돼요.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학교가 더 나한테 가망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하이엔드 카운슬링,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영국대학진학연구소로 개별 문의를 하시는 것 저희가 네. 추천을 드리고요. 더보기 누르시면 연락처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영국대학진학연구소랑 컨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심플하게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시험 성적이 자신 있으면 캠브리지, 인터뷰 자신 있으면 옥스퍼드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고맙습니다. 넘어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